Would you do this? 그럼 이렇게 되면 상대방한테 훨씬 더 덜 세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뭐라고 많이 배웠냐면은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공손한 표현이 된다. 그게 사실 이 원리를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들어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상대방이 좋아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지후의 영어 독립 인생명언 200 강의를 맡고 있는 주지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바로 would와 could는 대체 어떻게 쓰는 단어들인가에 대한 것인데, 사실 이 두 단어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난 10여 년간 현장 강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또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이것만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학술적인 정론의 답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counterfactuality라고 하는 그런 언어의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반사실, 진짜가 아닌 걸 나타낼 때 시제가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되게 독특한 게, 인간의 언어에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되게 많이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에요. 우리말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 나윤건 씨 노래 중에 나였으면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나와 사귀지 않고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가사가. 그래서 그 남자가 아니고 당신의 애인이 나였으면 이겁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 엿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을 합친 거죠. 여기서 엇은 한국어의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라고 아마 할 거예요. 근데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여기 왜 들어가지? 라고 우리가 의문을 품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국어니까. 근데 나라면과 나였으면 중에 어떤 게 더 가능성이 없어 보이나요? 여러분 느끼셨을 때. 나라면보다는 나였으면이란 말이 더 멀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멀게 시간대를 옮겨서 얘기를 하는 게 현재는 사실이 아님을 나타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에서 되게 많이 관찰이 돼서, 심지어 어떤 것도 있냐면 영어 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오토 예스퍼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쓰신 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문법의 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탈리아어나 독일어나 프랑스어나 영어를 다 연구를 하시는데 거기 공통적으로 다 이게 나타나요. 사실이 아닌 거를 나타낼 때 시제가 자꾸 움직여요. 과거로 가든가 아니면 미래로 가든가 이렇게. 그래서 현재와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would나 could도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지금의 쓰임새를 갖게 됐어요. 이 will 같은 경우는 내가 앞으로 뭐뭐를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I will do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보다는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떤 과거 시점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I would do something이 될 겁니다. 말 그대로 과거 어떤 시점에서 그보다 앞으로의 어떤 시점에 내가 뭘 하겠다라는 말을 제가 과거에 그냥 한 게 됩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would가 will의 과거형으로 진짜 쓰인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글을 읽다 보면 he said that he would do it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는 그걸 하겠다고 말했어. 그냥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will을 진짜 그냥 과거 시점에서 얘기를 해서 그냥 would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건 우리가 안 어렵거든요. 이건 안 어렵고, 우리가 어려운 건 이런 거예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현재 상황에서 yes, I think I would do that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건 봐봐요, 여러분.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후퇴하면 할수록 사실일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할 건 아니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때 would를 써야 돼요. 그래야 I will 보다는 내 의지나 가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I will do it 이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는 거의 내가 확실하게 할 거라고 약속하는 반면에 I would do it 이거는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I would if I could 란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에요. I would, 내가 할 수도, if I could,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 있으면 하겠지란 얘기지 진짜 내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좀 불확실하게 약속하고 싶거나 내가 그게 100% 사실이 아니라거나 내가 좀 거기서 자신이 없을 때 이런 과거형들이 등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Yes, I can do that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거의 이 사람이 그걸 할 능력도 되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I think I could do that.
이러면은 이 사람이 진짜 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가능성을 좀 떨어뜨려서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can 대신에 여기서도 could를 썼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떤 경우도 적용이 되냐면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시면 상대방한테 이걸 하게 되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을 덜 느끼게 돼요. 예를 들어서 Will you do this? 너 이거 할 거니? 이게 부담스럽죠. 근데 여기서 will 대신에 would를 쓰게 되면은 Would you do this? 그럼 이렇게 되면 상대방한테 훨씬 더 덜 세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뭐라고 많이 배웠냐면은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공손한 표현이 된다. 그게 사실 이 원리를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부담을 덜 느끼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는 would나 could를 당연히 쓰는 게 좋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그걸 이제 들어주는 입장이에요. 들어주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상대방이 좋아할까요? 이거는 생각해 보시면 반대죠. 내가 Okay, I will. Yes, I ca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다 대고 I would, I could 이러면은 되게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부담을 덜 느끼게 하고 싶어요. 그때 내가 would you, could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 공손합니다. 대답하는 입장에서 확실하게 약속하고 싶어요. will, can이라고 답변하시는 게 좋죠. 예,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문 좀 뭐 닫아줄래라고 얘기를 할 때 would you close the door?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좀 긴박하게 빨리 닫아야 되는 경우에는 그리고 또 친한 사이에는 Will you close the door? 이라고 부탁을 당연히 해도 되죠. 그래서 이 will you라는 말을 뭐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그거는 어그로고요. 상대방한테 얘기를 할 때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 심리적 거리 이게 가까운 사이에서 그리고 상황의 긴박도 이런 거에 따라서는 will을 써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would를 써야 되는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적, 심리적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저 사람과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맥락인지를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랑 대화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수님한테 부탁할 땐 저희는 무조건 would죠. 엄청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would you please 뭐 double check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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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교수님께서는 이제 저희들한테 명령을 하실 때는 can you 라고 하실 때가 되게 많고 will you 라고 하실 때가 또 되게 많죠. 아마 그거를 이제 통계나 이런 걸로 빈도를 아마 따져보면은 사회적 지위라는 거는 꼭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위에서 아래한테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will, can을 쓰는 경우가 많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는 would, could를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약간 우리나라의 존댓말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사실 우리말에는 존댓말이 명백하게 이제 문법 요소로 아예 정해져 있는데 이제 영어권에는 문법 요소로 이렇게 확실하게 딱 뭐가 변하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가장 심리적으로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형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사실 가정법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뭐 새라면 날아갈 텐데 뭐 가정법은 맨날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If I were a bird라고 얘기를 하는 그 괴상망측한 그런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생각해 보시면 이 word이 정말 이상한 단어인 게 봐봐요. If I am a bird 그럼 내가 새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진짜 새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과거로 하나 빼면은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진짜 가정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 I was a bird 라고 얘기를 하면은 진짜로 그냥 상상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아예 인칭까지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if I were a bird 그럼 여러분이 딱 들으셨을 때 내가 새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were이랑 I는 원래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틀어야 이게 진짜 상상임을 밝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시제고 인칭이고 모든 거를 무시하고 아주 독특하게 이거를 비틀어서 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관습으로 굳어져서 자 지금 그냥 해보는 말인데 한번 상상해 보자. 이럴 때 이제 이런 거를 쓰게 된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would와 could에 대해서 최대한 그 언어 학자들이 연구한 정론에 가까운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속이 시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어 독립 인생 명언 200 강의에서는 역시 또 이런 문법 요소들 여러분이 평소 너무 궁금했지만 물어볼 데도 없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은 이런 애들을 제가 이잡듯이 잡아놨으니까 꼭 많이 수강하시고 여러분 영어 실력에 무궁한 발전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